경매는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아니라 몰리지 않는 지역을 찾거나 그런 물건을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들이 너무 좋은 거죠. 낙찰된 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고, 심지어는 대형 평수, 여기가 평수가 전용 면적으로 97제곱이거든요 84가 넘죠. 부가세가 나오는 이제 대형 평수인데 그걸 계산해서 들어가신 거고, 여기에 시세는 얼마냐면 3억 4천. 제일 싸게 나온 거 기준으로 3억 4천이에요. 그거를 2억 6천에 받았습니다. 6개월 안에 수익화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월세 매물이 정말 부족한 상황이고, 그 부족한 매물 때문에 가격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뉴스 기사로도 한번 봤었죠. 13개월째 전세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핵심부를 기점으로 해서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빌라 오피스텔은 또 시장이 어떠냐? 사기가 터졌는데 전세 월세는 지금 매물이 되게 귀합니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 아니면 월세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전세나 월세로 나오는 것들은 한 달 안에 다 소진되는 분위기고, 임대차 계약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매매 계약은 아파트 외에는 지금 좀 좋진 않습니다. 매매 시장을 기준으로 빌라는 지역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거는 저희가 수원, 부천, 그리고 안산 쪽에 매매 거래가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뭐 인천이라든지 뭐 서울 화곡동 이런 데서는 아직 매매 거래는 저희가 실제로 보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기사를 살펴볼 건데, 가계대출 사상 최대치 1103.6조, 부동산 반등 타고 주담대 급증.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2022년도 집값이 가장 높았을 시점보다 지금 대출이 더 많다는 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 수도권 핵심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조용조용히 누군가는 싸져 있는 가격에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 이런 것만 봐도 4개월 전부터 이 낙찰되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도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는 적어도 가격이 빠질 만큼 충분히 빠졌다. 내가 2년 뒤 4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올라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 많이 베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이 지표를 보면 가계대출이 22년도 23년도 마이너스를 찍다가 24년도 1월에서 4월 이때는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죠. 은행 가계대출이. 그러면서 이제 8.6, 그러다가 4월에 5.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죠.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서울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전세값 상승세, 집값 선행지표 꿈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렇게 된 지 한참이 지났다는 거예요. 4개월 이상은 이미 지났고,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는 투자자들은 이미 매수를 다 했을 겁니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90% 선을 돌파했다. 감정가가 뭐 3억이면 90% 이상인 뭐 2억 7천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낙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경매 지표로 삼는 이제 감정가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잡히는데, 6개월 1년 전의 가격의 90%까지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아파트는 어쨌든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월등히 막 싸게 받아가진 않아요. 과거에는 78%에서 한 80% 정도였는데 벌써 10%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걸 봐서도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 있다는 걸 매수자분들도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매매가의 어떤 하방 경직이 되는 아파트 전세값도 꾸준히 지금 1년 넘게 오르고 있고, 그 수치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랑 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전세로 찾으시던 분들이 돈을 좀 더 보태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거래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000건, 원래 막 2,000건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3월 기준으로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섰다. 계속적으로 좀 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계속 더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점점점 붙을수록 매수자분들이 전세보다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또 공급이 줄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취득세, 지금 그게 막혀 있거든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 부분과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그 대출 금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결이 되면 더 빨리 이제 거래량이 늘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취득세. 침체 시장에서 항상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다주택자였거든요. 근데 그 다주택자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건 취득세 12% 때문에 또 완화가 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좀 빠르게 늘 것 같다. 지금 투자자들이 집값이 싸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취득세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부분들. 자, 마지막 기사는 이제 여의도, 목동, 서초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들인데, 이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고요. 전체적인 지금 시장 자체가
수요가 오를 기조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좀 가져온 거고,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은 또 이슈들이 재건축 분담금이라든지 시행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물건을 갖고 계신 이제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여의도 목동 서초하면 또 사업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금리, 취득세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가 다 아파트 상승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두 가지 사항도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되고 언젠간 완화가 또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되는 순간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화 됐다고 판단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리치스쿨에 낙찰받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 이제 실장님께서 낙찰 받았어요 라는 게시판에 낙찰 사례를 올려주시는데 4월 한 달 동안 또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한 달간 12건, 아파트랑 빌라랑 거의 비중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거고, 저희는 사실 거기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를 만한 지역은 경매로 입찰했을 때 싸게 받기가 어렵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외곽 지역, 사람들이 좀 덜 볼 만한 지역들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을 좀 받았고요. 강원도 속초, 경남 김해, 강원도 춘천, 인천 계양, 대구 서구 이런 아파트들이요. 가격이 오른다는 지역은 전혀 없어요. 그 지역들은 입찰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지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저한테 겐톡을 보냈어요. 부가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전략을 갈 거냐, 특수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가세 내는 아파트, 대형 평수 아파트를 단타 매도로 노려서 부가세 계산해서 그거보다 더 차익을 크게 가져가서 꾸준히 대형 평수만 입찰을 할 거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거든요. 보통 부가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가세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입찰을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틈새를 찾은 거죠. 부가세 내는 거를 계산해서 노려가지고 입찰 경쟁이 적으니까 더 싸게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입찰을 하신 거고, 이분이 받은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감정가가 3억 3,100짜리예요. 그게 지금 2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교육생분이 2억 6,300에 썼습니다. 권리 분석 전혀 문제 없는데 입찰 경쟁이 4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서울 지역 가격 꿈틀거리고 있는 지역이었으면 그냥 20명 이상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근데 강원도 춘천 퇴계동 수도권은 아니니까 관심이 좀 덜하고, 심지어는 대형 평수, 여기가 평수가 전용 면적으로 97제곱이거든요. 8사가 넘죠. 부가세가 나오는 이제 대형 평수인데 그걸 계산해서 들어가신 거고, 여기에 시세는 얼마냐면 3억 4천. 이 3억 4천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제일 싸게 나온 거 기준으로 3억 4천이에요. 그거를 2억 6천에 받았습니다. 부가세가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럼 그거를 더하면 2억 8천 정도에 받은 거죠. 그래도 시세 차익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냐? 입찰 경쟁이 4명밖에 안 됐으니까. 경매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외곽 지역에 부가세 내는 거는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걸 계산해서 대형 평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억 8천 쓸 거 부가세 1,500만 원 나오면 2억 6,500 쓰면 되잖아. 오히려 그게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84제곱 이하를 하는 것보다. 이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 교육생들이 또 낙찰받은 것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놀러 오셔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시세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낙찰 받았고 입찰 경쟁은 얼마나 됐는지. 확실히 수업 시간에 교육한 대로 경쟁이 좀 덜한 쪽으로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성과들이 좋고 금방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단 더 좋습니다. 가장 최악은 공부가 안 됐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돈 벌고 싶다 해서 투자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책 2권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경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사례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낙찰 사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시세가 얼마고 몇 명 입찰했고 몇 퍼센트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리치스쿨에서 지향하는 거는 저희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초보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수익률에 집중해서 작은 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빌라 오피스텔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야지 내가 실행력이 좋아지고 성과가 또 금방 나오거든요. 그 경험치가 쌓여야 큰 물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내 돈이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가로 치면 한 2억 언저리에 있는 거, 레버리지 대출 80% 활용해서 하시면은 무리 없이 6개월 안에 수익화하는 거는 명도만 길지 않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리치스쿨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잖아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그러면 수도권은 피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입찰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릴 거거든요. 열심히 거기에 모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틈새 시장,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면 또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수도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 낙찰 결과물만 봐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물건들이 많고, 수도권이라고 하면 요즘 거래가 잘 안 된다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이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항상 반대를 보는 거예요. 경매는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아니라 몰리지 않는 지역을 찾거나 그런 물건을 입찰해야 되거든요. 결과들이 너무 좋은 거죠. 낙찰된 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틈새 시장을 항상 노리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지방,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도 뭐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틈새가 생길 겁니다. 저희는 항상 그때를 노리고 있다. 결과물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강의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실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접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물건을 입찰해야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저희 졸업생들이 낙찰받고 시장에 내놨을 때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 생생한 소식들이 사실 더 돈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이제 대행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고 강의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경험담, 교육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